어떤 정치적인 논리라든가 이거보다는 저는 있는 그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더군다나 저는 이제 중국에서 공학을 하고 이렇게 돌아온 입장에서는 요번에 그 청천 프로젝트 연관해서 어쨌든 MOU를 맺은 거는 크게 세 가지로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책과 기술 교류를 하자. 두 번째는 공동 연구를 더 활성화하자. 세 번째는 기술 산업화에 서로 협력을 하자. 그래서 우수 기술들을 예를 들어서 전시회도 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세 가지에 대한 큰 성과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성과입니다. 성과이지만 이것은 오늘 요번에 새로운 MOU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10여 년을 중국에서 이렇게 있던 저로서는 많은 정부에서 우리 정부에서 그동안의 중국과 교류 협력이 거의 이 세 가지로 집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 교류, 공동 연구, 또 어떤 우리 기술에 대해서 수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환경 산업, 또 전시회. 이 세 가지는 이미 몇 년 전부터 하던 겁니다. 다만 지금 역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하던 것에 대해서 더 실질적으로 이제 뭔가 실효성 있게 하자라는 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싶은데,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제가 서울시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미 지자체에서는 1년 내 공동 우리가 연구단이 구축이 돼서 또 이 담당자까지 선임이 돼서, 물론 그게 계속 활성화되는 것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1년 동안 한 것을 양국이 오고 가면서 연구 성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고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그네들이 결과도 발표를 하고 그 다음 연구 분야에 관심 있는 부분을 공동으로 또 아젠다를 또 찾아내는 이런 사업들은 이미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류라는 것은 사실 환경부뿐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이따가 말씀드리고 싶지만 많은 그 교류 협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아까 공동 연구한다지만 저는 좀 오히려 이런 좋은 성과를 앞으로 더 지속되고 실효성을 거두려면 지금은 어떤 특정 집단이 그냥 연구 용역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더 좀 뭔가 실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또는 민간이,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한국 대기환경학회 같은 경우는 가장 지금 환경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집단입니다. 가장 또 전통적으로 오래돼 있고, 그럼 민간 학회나 전문가들이 다양한, 그러니까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까지 포함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정부의 민감한 부분들은 지금 이런 우리가 이 협상을 할 때 굉장히 우리가 32%라는 것을 차라리 정부가 아닌 민간 차원에서 연구 결과에 어떤 단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더 그 다음 협상할 수 있는 버퍼를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그 청천계획의 세 가지를 했다는 성과보다 그거를 더 구체화를 어떻게 가져갈 건가, 앞으로 그쪽으로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청천 프로젝트에도 그 기술 산업화. 네, 기술 산업화 해서 이제 서로 기술을 전달하자, 이건데 이게 현재는 계약 실적이 저조하다라는 말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실증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바에는 저는 제가 기업에 또 몸을 담고 있었습니다. 학교로 가기 전에 저도 이제 삼성그룹의 또 기술 전략을 또 제가 맡았고 예전의 일이지만, 지금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환경기업들 혹은 진출해 있는 환경기업의 가장 애로사항은 실적입니다. 지금 중국의 시장은 글로벌 시장입니다. 가장 선호하는 게 독일 기술, 유럽 기술입니다. 미국 기술도 아닌 독일, 유럽, 흘러 일본 기술 등등. 우리 국내 기술은 중국 시장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업들이 엄청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과연 중국의 클라이언트, 어떤 이 사람들이 어떤 우수한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결과가 나왔다 손 치더라도 중국의 실적이 있느냐, 성과가 있느냐, 이걸 가장 먼저 물어봅니다. 그러면 한국 기업들은 중국의 실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경쟁에서 도태가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차라리
그럼 우리 대기업들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현대 자동차서부터 LG, 삼성,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 나가 있는 기업들이 플랜트 시설을 할 때 우리 기술을 인정을 한다면 그 기술을 먼저 적용을 해서 실적 성과를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지원을 우리 기업들한테 해주라는 얘기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클라이언트, 즉 중국의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그럼 니네 제품이 삼성 공장에 들어갔느냐?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한국 기업이 한국 제품을 써주지 않았다라는 사례로 봤을 때는 야, 그건 우리는 어떻게 쓰느냐라는 이 연계가 됩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또 다릅니다. 일본 거를 우선적으로 써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실효성에 대해서 엄청난 지금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좋습니다. 좋은 성과입니다. 성천 계획의 세 가지를 더 확대해 나가고 구체적 방법을 실용적으로 가자라는 거로 해서 세부 방안이 바로 따라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 현지 기술도 만만치 않게 좋다라는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우리 굳이 우리나라 기술을 안 써도 될 정도 어떤가요? 통계에 보면 지금 미국 주택에서 중국산 제품이 87%에서 90%가 중국산 제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통계에. 자, 그 얘기는 지금 물론 중국의 품질들이 안 좋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국내에는 기준이 KS 기준이죠. 코리아 스탠다드. 중국은 GB 기준입니다. GB는 국가标准, 국가 표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GB 1부터 뭐 KS, 예를 들어서 우리 강철로 봤을 때 강관 같은 경우는 KSD 3507 뭐 이런 이 신경 남바로 나갑니다. 1부터 우리가 한국이 2만이라고 봤을 때 중국은 GB 1부터 10만, 20만 더 갑니다. 그러면 중간의 제품이라고 했을 때는 1부터 2만으로 봤을 때 우리 중간은 만입니다. 그죠? KS 기준으로는. 중국은 1부터 10만으로 봤을 때는 5만입니다. 그걸 선을 그려보면 그 중간에 대한 중간재, 그러면 품질은 돈만큼 그 품질은 비례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중국에 오면 시계를 이거 1,000원, 2,000원 부르는 걸 뭐 500원에 샀다고 자랑을 합니다. 실제 다른 사람은 한 50원에 사고 100원에 삽니다. 그럼 저는 그럽니다. 한국에 비행기 내렸을 때 시계가 간다 그러면 그나마 성공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중국에 그렇게 질 떨어지는 기술들도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상위권의 우수한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원자재, 건축자재를 미국에서 가정에서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에 들어오는 수출 비중도가 높습니다. 우리는 또 한국공기청정협회에서 최근에 우리가 공기청정기 CA 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아지는 게 중국 기업들이 이제 한국 협회, 우리 협회에 와서 그 인증을 받겠다고 요청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 전문가들이 가서 그걸 가서 현지에서 조사를 해서 인증을 해주는, 그 얘기는 이미 그네들 수준이 많이 올라왔다는 것이고 그 수준에는 많은 투자와 병행이 돼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중국 거 그러면 항상 우리가 고개를 흔들던 그 시기에서 이미 항공이라든가 좀 우주 등등 또 우리 얘기하는 고속 철도 등등 많은 분야에서는 지금 우리가 LCD나 OLED 같은 기술들이 지금 중국의 시장을 뺏기는 것처럼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될 문제고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중협력센터는 그러면 그 청천 프로젝트도 또 청천 프로젝트 나름대로 한중을 엮어서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 한중환경협력센터는 도대체 뭔가 일을 두 기관이 나눠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중협력센터가 따로 하는 일이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한중협력센터는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정부의 대표 환경 분야의 대표 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협력센터 외에도 사실은 이제 제가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환경공단, 물론 환경공단 나갔다가 뭐 철수를 했습니다. 거기도 어떤 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뭐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어쨌든 어떤 이유든 간에 기관이 또 우리 그 한국 그 환경산업기술원 이 조직은 또 이미 한 10년 정도 됐을 겁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나가서 많은 비슷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한중협력센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의 그 헤드 오피스라고 할까요? 이게 하나의 이제 메인 창구 역할을 하는 기능으로 나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 산하기관에 대한 것이 하나의 클러스터가 될 수 있도록, 그건 꼭 기관뿐이 아니라 연구자들, 또 기업, 또 많은 이 전문가들, 이 사람들까지 망라를 해서 뭔가는 우리가 큰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청 프로젝트든 뭐 그동안의 청청 프로젝트, 지금 이 프로젝트의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하던 거에 그냥 연속성입니다. 그걸 옥상옥으로 자꾸 갈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기능 역할을 하는 것을 어떤 직능적으로 분리를 하자는 얘기죠. 아니면 그걸 통합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 훨씬 더 좋고, 사실은 기업은 정부보다도 오히려 더 빠른 데가 많습니다. 아까 삼성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이미 탄소 배출권 2015년부터 탄소 배출 거래제가 생기면서 실제 뭐 반도체 회사나 많은 대기업에서는 이미 그 거래제를 실제 시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굉장히 아주 머리 아파합니다. 체계적인 우리가 교육과 어떤 이런 제도적인 것을 아직 우리는 국내는 아직도 그 한참 지금 이제 준비 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그 많은 중요한 역할들인데 이것을 누가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무엇을 했다라는